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의 운영자 백광현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대한민국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본질을 덮고 사건의 몸통을 비호하기 위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대장동 1기 수사팀의 부실, 은폐 수사 및 진술 조작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2개의 녹음 파일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의 진술이 바뀐 것을 두고 이재명을 기소한 2기 검찰 수사팀의 조작과 강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남욱과 유동규, 대장동의 공범들 간의 통화 녹취록은 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은 민주당 정부 시절 이 대장동 사건을 최초 수사했던 이종수 검사장 이하 정용환, 김태훈 검사 등 1기 수사팀이 자신들은 사건을 공정하게 수사했으며 당시에는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범죄 혐의를 발견한 바 없었다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입니다. 민주당 역시 그 주장을 근거로 칼춤을 추듯 2기 수사팀을 악마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국정조사 현장에서도 이와 같은 작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들려드릴 녹취록 진실은 이 주장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녹음 파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잡혀오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다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다 짜고 그러니까 4시에 합의를 다 본 거야. 합의 다 본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그거 이 사건 딱 터지자마자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김만배하고 통화했잖아. 네. 그때 이제 뭐냐면 유동규를 끝내자. 네.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 맞아요. 왜냐하면 보면 이게 정진상하고 이종수 검사장하고 상의를 하면서 내가 형한테 뭐 3억인가 옛날에 준 거 거기 그래서 뭐 그거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스토리를 어떻게 짰냐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형하고 나하고 유착했고 그래서 사업권을 나한테 이제 주면서 대장동 사업권을 주면서 천안동 1호를 형이 받기로 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거기에 정민용이 관여해갖고 정민용이 남욱의 저거를 지시를 받고 관여해서 이 공모 지침서를 작성했고 형이랑 셋이 상의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더 이상 수사를 안 한 거야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치. 내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중간에 계속 이 담당 검사가 조서에 남기면 불려 올라가서 또 내려와서 지우고 얼굴이 뻘거더라고 얘가. 그리고 시나리오 안 맞거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첫 번째 녹음 파일입니다. 녹음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는 이미 1기 수사팀이 조사할 당시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재명, 정진상의 실명도 들으신 바와 같이 등장을 합니다. 또한 1기 수사팀이 이재명, 정진상과 관련된 남욱의 핵심 진술을 무마시키고 오히려 진술을 조작하여 사건을 유동규 선에서 꼬리 자르기 하려 했던 정황도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내가 1기 수사팀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담당 검사가 막내 검사가 위에 불려 올라갔다 오면 내용을 지우고 삭제하고 다시 조사하고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녹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녹취는 이 자금 전달의 본질에 관련된 것입니다. 남욱 변호사는 대통령 선거 대선 전 법정에서 유동규에게 준 돈 일부는 형들, 유동규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닌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뜻하는 형들에게 줄 명절 인사비라고 들었다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후 남욱은 그 증언은 검찰이 유동규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강요하듯 물어 대충 맞다고 한 것이라며 또다시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국정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뒤집힌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이 정도 자주 바뀌는 진술이라면 진술 변화가 아니라 진술 변신 혹은 진술 변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나 이런 남욱의 변화무쌍한 주장도 지금 들려드릴 두 번째 녹음 파일 속 진실과는 매우 다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다 나오는 얘긴데 이 새끼들 맨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정민상한테 추석 설날인데 안 줬겠냐 돈을? 아니 그래서 내가 일부에서 조사를 다시 했거든 그때. 그 전에도 돈 준 게 있지 않냐 그래서 아니 뭐 인사한다고 그래서 2천만 원만 갖고 오라고 해서 그거는 본인이 쓸 게 아니고 인사해야 되니까 형들한테 인사한다 그래서 그 2천만 원은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내 돈 준 거다. 그러니까 이제 3억 얘기가 나온 거다. 처음부터 그냥 뜬금없이 3억 얘기를 했겠냐. 근데 이제 녹취록 방에는 동규 형이 돈 얘기를 이제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돈을 많이 없어서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영화경하고 대화를 한 거지. 그 전에 사실은 인사를 했다. 그래 컸다. 처음에 작은 금액이 갔으니까 큰 금액을 얘기하지 않았겠냐 형이. 그러니까 검사 그렇죠. 그게 논리적으로 맞지.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뜬금없이 큰 돈을 달라 그러는 거는 서로 이상하지. 작은 돈이 먼저 왔겠지. 그래서 맞다. 그 2월달에 내가 내 돈으로 준 거여서 내 돈으로 준 거여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도 사실은 얘기 안 하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다. 맞아. 그래 나도 생각나.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이게 2천만 원 주니까 내가 그때 이제 형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얘한테 그러면 돈 좀 받을까. 그래 그게 논리적으로 그때 그랬어. 그래갖고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새끼 돈 그럼 없는 거지 아니냐고 정상이 그랬거든. 이 돈 없는 거지들은 아니냐 그래가지고 내가 물어볼게. 그랬어. 그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저거 확인해 보면 되죠. 그래갖고 내가 너한테 3억 이야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네가 네 말대로 손도 안 쉬고 내 콜 이래가지고 한 거고 그 돈은 결국은 그랬겠지. 남욱은 오늘 오전 국정조사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에게 준 돈, 여기서 형들은 이재명, 정진상, 김용을 뜻합니다. 그 이야기는 유동규가 검찰에 먼저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검찰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대답을 그냥 한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들으신 녹음 파일에 의하면 검찰의 1기 수사팀입니다. 대장동 1기 수사팀에 그 형들에게 준 돈 내가 들었다. 유동규가 쓴 돈이 아니고 형들에게 줄 돈이라고 들었다라는 얘기는 유동규가 아닌 남욱이 먼저 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사 때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했다라고 분명히 유동규에게 전달을 합니다. 형, 내가 일부 조사할 때 이 얘기를 했어 라고. 실제 검찰 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욱에게 뜬금없이 이 얘기를 들은 검찰 1기 수사팀은 2기 수사팀은 유동규에게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남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이냐? 그 이후에 유동규도 어쩔 수 없이 실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것입니다. 남욱의 말대로 하면 타임라인이 맞질 않습니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이 수사팀의 남욱이 먼저 일부입니다. 당시 1기 수사팀의 반부패 일부의 이 사실을 진술한 것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2기 수사팀은 남욱의 최초 진술을 토대로 유동규에게 크로스 체크를 진행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건의 흐름상 남욱이 먼저 진술하고 유동규가 그 이후에 진술한 것입니다. 오늘 남욱은 기억이 잘못된 것인지 위증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남욱이 오전에 한 말은 국조에서 한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증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저는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녹취록 공개와 더불어서 당시 정용환, 이종수, 김태훈 검사를 비롯한 대장동 1기 수사팀과 관련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공개 질의를 던집니다. 첫째, 남욱 변호사는 1기 수사팀이 진술을 삭제하거나 수정을 강요한 사실이 정말 없습니까?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게 만든 진짜 배우는 누구입니까? 1기 수사팀 검사들에게도 묻습니다. 유동규가 형들에게 줄 돈이라고 했다라는 남욱의 구체적 진술을 듣고도
당신들은 고의로 누락한 것입니까? 만약 그랬다면 그 이유, 아니 그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국회에서 제가 일전에 녹취록을 하나 더 공개한 적이 있는데요. 김만배가 감옥에서 3년만 살고 나가면 된다고 했다라고 남욱이 이야기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김만배가 호언장담했던 배경에 혹시 누군가와의 사법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진실의 순고함은 그 알량한 권력으로 그리 오래 가둘 수 없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정치 검사들이 짜놓은 조작 프레임은 오늘 공개된 녹취록 앞에서 그 수명을 다했습니다. 메시지를 반박하기 힘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 말이 가슴을 서늘하게 만드는 오늘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그리고 SNS상에서 범죄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대법원 유죄 판결까지 받아낸 현직 검사에게 막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때로 달려드는 모습을 생생히 지켜봤습니다. 현직 검사도 저렇게 처절하게 당하는 판에 그저 힘없는 일반인인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두렵기만 합니다. 그래도 묵묵히 원칙을 지키는 그 검사를 비롯한 사회 곳곳에 있는 의인들의 발걸음을 보며 저도 오늘 용기를 내었습니다. 작은 스피커의 미약한 용기일 뿐이지만 진실을 알리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오늘 저보다는 훨씬 큰 스피커와 큰 힘을 가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과 민주당 원로들에게 큰 용기를 바랍니다. 지성인의 말과 글은 이런 시국에 쓰여야 그 존재의 가치가 있으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차라리 악의 편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저의 취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예전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공개한 파일도 역시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대지양동 사건의 진짜 몸통이 드러날 때까지 모든 증거를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열리고 있는 국정조사에 저를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저를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유한 저 같은 사람도 배제한 채 어떻게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는 그런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건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혹시 민주당은 실체적 진실 같은 것엔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이곳에 오는 길에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건 나라를 위한 국조가 아니고 나라를 말아먹는 국밥이다 라는 선곡 같은 평가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신데 조금 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신 그분도 생각을 바꿀 만한 진짜 국정조사를 기대하면서 저의 출석 요구를 오늘 국회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는 선서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